완전히 오늘은 국민을 우롱한 회견입니다. 왜 사과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했어요. 그냥 전형적인 개사과 시즌 2예요. 옛다 사과. 그리고 또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기자회견 아닌가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발적으로. 총론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게 무슨 뭐 사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랑을 넘어선 그러니까 초월적 관계. 아, 무슨 바보 온달도 그래서 아니고 뭘-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특검은 위헌이다. 위헌적이다. 네, 본인이 했던 특검은 다 잊어버렸는지 특검은 위헌이래.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위헌적인 활동에 왜 가담을 했어요? 그런 자기 부정이 어딨어요 세상에. 아니 이거는 네, 그러면 정치용장 목요일에 아주 인기 코너입니다. 두 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님이시죠?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치 전문 기자십니다. 장윤선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저 보셨죠? 보고 오셨죠? 봤죠. 이따 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담과 기자회견 아주 정말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본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아주 그 부부 싸움을 네. 앞으로는 그 열심히 하고 자식이 밖에서 혼나고 오면은 네. 너 왜 이렇게 혼나고 다녀 임마 이런 질책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원 기자님 지금 최신까지 들어온 그 내용들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네 분과 함께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을 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은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당선인 신분이 돼서 그 얘기도 많이 할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그 내용이 또 워낙 참신한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더 시급한 문제죠. 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된 것보다 네. 이 문제가 더 시급하죠. 혹시 사실은.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오늘 담화나 기자회견 중에 가장 내 뇌리에 딱 박힌 한 마디 혹은 뭐 한 문장이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와 진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우리 기자님은 그 중에서도 그래 나 진짜 이거 너무 기억에 남더라. 제철을 악마화하고 있어요. 제철을 네.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네. 요 얘기. 그 제 얘기 아내는 순진해. 내 아내는 순진한 사람이다. 우리 부부가 휴대폰을 먼저 바꿨어야 됐는데 휴대 휴대폰을 못 바꿔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아내가 그거 다 3,000개 문자 일일이 새벽까지 답변하느라고 잠을 못 자. 잠 못 주무시고. 예. 저는 그 얘기 같아요. 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네. 국정 개입의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국정 개입이라는 의미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한 예. 거잖아요. 예. 이런 걸로 만약에 국정 개입이라 한다면 국어 사전을 한번 다시 네. 봐야 된다. 네. 아내로서 대통령을 돕는 건 당연한 당연한 것인데 아, 네. 네. 하여튼 뭐 그게 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가 국정을 좀 잘되게 돕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국어 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나쁜 감정이 1도 없는데 근데 오늘만큼은 조금 떨어져서 방송했습니다. 그거는 개인 잘- 감정이 이게 아니라 내 이 리치에 들어오지 않는 범위로 이게 이렇게 팔을 쫙 그렇게 뻗었을 때 대통령을 닿지 않는- 망신주기 하면은 주먹을 쥐지 마세요. 장르만 여의대 못 오죠. 망신주기 하면 참.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가 의무는 없는 거다. 네네네. 예.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많아요. 너무 기가 막힌 특검은 얘기가 위헌적이다. 예. 네. 아니 본인이 특검에 가서 수사팀장을 해서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다 구속시키고 정말 좀 속된 표현이지만 법률적으로 대단히 무리하게 똘똘 말아서 했던 장본인이 윤석열 당시 검사인데 네. 본인이 했던 특검은 다 잊어버렸는지 특검은 위헌이래.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와 상권 분립에 위배된대. 네. 그러면 그런 위헌적인 활동에 왜 가담을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시켜서 했어요. 그런 자기 부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이거는 하여튼 더 하다 여러 보면 욕 나올 것 이야기도 같아요. 있으시니까 뭐 하나하나 좀 해주시고. 대통령 부인이 정치 대통령 잘할 수 있게 조연하는 걸 네. 가지고 말이야. 국정농단화 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치 문화사에 맞지 않는다. 네. 오늘 정말 어록에 남길 네. 수많은 얘기를 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 선동입니다. 그거. 빨리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자회견이 네. 드디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네. 정치 분야, 외교 네. 안보 분야, 경제 사회 분야, 그다음에 자유질문까지 받았고요. 네. 이제 목이 아프다고 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역시 예상대로 밥대를 지나치진 않네요. 제가 예상했거든요. 저 점심시간 조금 전후로 해서 끝날 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기 배가 때문에. 고프니까. 예. 네. 진짜 딱 12시 5분. 네. 우리 진행자한테 이제 하나만 더 할까? 네. 목이 아프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저희도 뭐 조언 내지 뭐 도움 말씀 하나 드리자면 그 핸드폰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땐 인터넷 비교원과 상담해 보시면 또 혜택을 네. 30만 원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인터넷 비교원 말씀까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조금 회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우리 최근까지 들어온 내용들 우리 신영 기자께서 조금 더 정리해 주신다면요. 특히 이제 정치 분야에 좀 오늘은 집중을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일단 모두 발언에서 사과를 했죠. 음. 부덕의 소치가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잠깐 옆에 나와서 서서 이제 고개를 숙였고 그 후에 이제 국정 성과를 언급을 하면서 임기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날짜를 딱 날짜를 박았어요. 박았어요. 2027년 5월 9일. 예, 그날까지 나는 대통령으로서 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주제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명태균 씨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정말 소통을 끄는 거냐? 언제까지 연락했냐? 또 통화 녹취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봤는데 일단 뭐 하여튼 뭐로 연락이 온지는 잘 모르겠다. 번호를 지워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온 건지 전화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명태균 씨가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 정도를 한 거고 명 씨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 한 것 없고 네. 감출 것도 없다. 김건희 여사는 내가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여튼 명 씨랑 좀 많이 줄였지만 몇 차례 연락을 한 것 같다. 여론조작,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네. 여론조사 늘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도 없다. 자, 그 다음에 공천 개입, 아까 이제 얘기 나왔죠. 공천 개입에 또 정의를 따져봐야 된다. 이게 네. 무슨 공천 개입이냐. 내가 뭐 공천에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누구 공천주란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와서 나왔잖아요 목소리가 5월 9일날 대통령 취임식 하기 직전에 명태균 네. 씨하고 통화해서 네. 김영선이 내가 수고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해줘라. 그랬더니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 그거는 해줘라 했으니까 가운데 공천 없어서 뭐 밥 해주라고 한 아니 거예요? 좀 있으면 저 대통령실 대변인이 네. 그 해명을 할 거예요. 네. 김영선이 좀 회조라고. 회를 생선회. 줘. 아유, 그러지 마세요. 새꼬시로.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보니까 오늘 대통령의 톤은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이전에 좀 도와준 거 있어서 고마워서 그냥 덕담 즉 당에 뭐 이렇게 막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뭐 얘기 살짝 했는데 어차피 이게 공천이라는 거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다 이미 갈 사람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영향력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냥 덕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요 정도 얘기한 거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행사할 수도 없고 네. 잘 모르기도 몰랐다. 내가 그때 고3보다 더 바빴다. 아, 맞아요. 나는 그때 네.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맞아. 그 얘기 네, 했어요. 그런 얘기도 그거를 했죠. 이제 전문 용어로 더듬수를 둔다고 하죠. 더듬수요? 더듬수. 예. 그러니까 난 잘 몰라. 아. 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예. 내가 검찰 오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예, 더듬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런 복잡한 얘기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뭐랄까 공모에 가담한 적이 없다. 이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네. 나는 그 공범이 아니다. 설령 이제 내가 그 비슷한 행동을 했더라도 그거는 뭘 공모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거를 의미군요. 더듬수를 둔다고 하는데 아. 오늘
윤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듬수를 뒀어요. 네, 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 무지한 걸로 가는 겁니까? 네. 아. 본인은 그냥 무지. 아니, 제가 뭘 알겠어요. 뭐 이런 거지. 아니 그리고 공천에 관해서 말한 기억이 없다. 네. 예. 이거는 딱 법기술 들어간 거죠. 아. 기억이 없다고 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이제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더듬수를 둔 것이고 네. 그리고 원리 원칙만 말한 거지 내가 누구 뭐 공천 주라 마라 말한 적이 없다. 예. 이런 대목은 네. 국민들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윤 대통령 그래도 오늘 네. 초반에 벌떡 일어나서 허리 숙여서 인사도 하시고 네, 네, 네. 그 사과했잖아요. 네. 뭐 국민들 뭐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뭐 부끄러운 건 아니다라는 맥락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히 오늘은 국민을 우롱한 회견입니다. 아니, 반,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 왜 사과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예, 그냥 예. 두리뭉실하게 아니 뭐 부덕의 소치. 감사하기도 하고 네. 죄송하기도 해서 내가 허리 한번 굽혔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개사과 시즌 2예요. 옛다 아. 사과 네. 수준이에요 오늘. 아, 그 마지막에 네. 이제 한 번 더 물었어요.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과를 한다면 뭐에 대해 사과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다. 어찌됐든 내가 사과를 하는 건 첫 신이 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건데 그걸로 국민이 속상해하니까 사과를 한 건데 뭐 창원공단 어쩌고 하는 그런 것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개입해서 뭐 명태균한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한 것이라면 사과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머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많이 공격받고 있는데 어쨌든 말들이 많으니 나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사과는 하지만 그런 걸로 나를 문제 삼는 거는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언론과 말이에요. 민주당이 공개를 했는데 그 네. 내용을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다퉈야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대개 그 보궐선거는 나갈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왈가왈부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 이런 또 발언을 오늘 정말 듣기 몹시 거북한 예. 자화자찬이 너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근데 아. 잠깐 공천 개입 넘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이게 사과를 했다라고 봐야 해요? 아니죠. 사실상 사과를 안 한 안 거죠. 한 거죠. 사과 거부를 한 거지. 아니 사과도 거부하고 저는 오늘부로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다시 재차 선포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전포고다. 네, 왜냐하면요. 그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네.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대구에서조차 18% 찍고 이러니까 네.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해줄게 허리 한번 숙여주마라고 네. 해서 허리는 숙인 건데 네. 딱 앉아서 자 지금부터 하나씩 계산서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아, 내가 진짜 잘못하고 얘기해봐. 이 얘기해봐. 니네 질문해봐. 내가 하나하나 다 다 설명해줄게. 얘기해줄게.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나. 봐봐. 김건희 여사 잘못했다고 하는데 순진했어. 좀 사람이 박절하지 못하고 네. 순진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면 그걸 휴대폰이라도 네. 미리 선제적으로 바꿔서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그래도 또 오는 전화 받아주는 게 또 도리인지라 다 받아주고 잠 못 자고 3,000개 답변하고 있는데 아유, 뭘 잘못한 거야? 너무 이런 안 태도인 됐어. 거예요. 내 안에 너무 안 너무 됐더라. 안 됐어. 너무 네. 애쓰고 있는데 대통령 도와주는 게 잠도 못 잘못이야? 자고. 네,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질문하고 문제 삼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네. 단 한 가지도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니네들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허리는 구겨준다만 숙여준다만 난 잘못한 거 근데 없는데 약간 그건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막 밤새 답장하고 있었다는 거? 아 제가 보기엔 그거는 복선을 깐 거라고 아, 저는 복선이에요? 생각해요. 어떤 왜냐하면 목선이요? 네. 어디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네. 하도 많아서. 근데 저거 말고 이제는 명태균 씨와 나눈 녹취 파일 외에 명태균 씨가 어떤 민감한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해서 답장을 했어. 윤 대통령이 뭐 체리 따봉이 됐던 뭐 예. 그거에 동의하는 답장이 됐던 보낸 거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아. 밤새도록 3,000개 문자를 자기 대신해서 자기 자는 동안에 대신했다는 복선을 깔아둔 거다. 내가 그런 문자가 튀어나올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잘 때 아내가 한 거다. 아내가 또 박절하지 못해서 이거 답장을 그냥 내 대신 나 모르게 다른
다른 거고 나는 몰랐다 지금도. 앞으로 뭐가 튀어나오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그런 거다.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복선을 깔아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밤새도록 3,000개 문자에 답장 달았다는 얘기를 해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약간 진실인가 싶었던 부분은 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유 이 사람 뭐 잘 때 코 많이 골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내가 이 사람 지금 맨날 이렇게 잠만 자는 거 내가 대신 막 답장해주고 있으니까 약간 좀 짜증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러 뭐 기자니 뭐 이런 저런 사람들이랑 통화 내지 뭐 문자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를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했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나는 밤잠 못 이루고 이거 답장해주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잠만 자고 있고 이러니까. 아니 근데 그 복선이라고 한다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답장을 했다고 쳐요. 여사가 답장을 했다라고 해명하면 더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자는 동안에 집사람이 네, 국정에 대한 답장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내 대신 몰래? 그냥 듣기 좋으라고 박절하게 끊어내질 못하고 듣기 좋으라고 답장 보낸 거다. 그치. 그런 식으로 곧다위로 해명하겠죠. 그러니까 뭘 지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답장을 이제 안 하는 좋아요.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네. 뭐 박지훈 변호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뭐 그러니까 누가 부의 원인지 오늘 다시 또 증명되었다. 그 가스라이팅은 누가 누구를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 아내가 억울함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사과를 많이 하라더라. 나가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많이 하라고 시켰다. 아내가.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네. 아내가 시켜서. 네. 이런 지경이면 이게 네. 지금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돌아가겠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그래도 최소한 공직자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뭐가 잘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사리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구분해서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여전히 막 그 본인에게 불리한 건 다 숨기고 네. 저는 그 대목도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하고 또 네, 움직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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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네. 자기가 문자를 보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답을 안 하면 그거를 소통한 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뭐 문자 보내고 예, 이런 건 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답장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소통이냐?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소통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 같으면 예. 그 취임식 전날 전화 통화해가지고 공천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 피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근데 좀 드는 피해 나갈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요약을 하자면 매를 버는 오리발 기자회견이에요. 오늘 기자회견. 매도 벌었고 오리발이고. 아니,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그로 인해서 더 매를 버는 거지. 사실은 네.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확 올리는 그 인내심 테스트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네. 저 정도로 현실 인식이 안 되나. 지금 상황 파악이 저렇게 안 되나? 네. 아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지능력까지 왜냐하면 갑니까? 간단한 기자 질문을 요약을 못해, 아. 기억을 못해. 그리고 이게 초반에 그것도 기자회견 초반에 기자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예. 뭐 질문이 그냥 딱 두 줄 정도예요.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그리고 창원 산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네. 묻는데 이걸 정리가 안 돼 갖고 다시 물어요. 네. 아니, 뭐라고 그랬죠? 아.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인지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런 장면이 곳곳에 드러나요.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뻔한 질문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문인데. 아니 그죠?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이 아주 짧았어요. 네. 맞아요. 예. 두 줄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대부분 후속 질문을 한 할 수 줄 있었기 내지는 두 때문에 줄 아주 예. 짧게 했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거나 요약을 못해요. 저건 뭐지? 저는 진짜 큰일이다. 아니 혹시 그 어떤 심리 상태에서 내가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어 기제로서 이제 딱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인지적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질문이 길거나 네. 복잡하거나 네. 뭐 어려운 말이 조금 많이 들어갔으면 네.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른바 더듬스를 둘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짧았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기자들 질문이 오늘 너무 짧아. 아 연기가 좀 들어가기에는. 네. 아. 그래서 저건 진짜 약간 네. 그
인지 능력 내지는 어떤 그 지능력까지 지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아하. 수밖에 없는 네. 기자회견 장면이 네. 아니었나 네. 싶어요. 복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앞으로 그 부부 싸움을 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복선입니까 아니면 농담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부싸움을 이미- 많이 해도 네. 많이 하고 계시죠. 이미요?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는 소문은 네. 뭐 네. 정가에 파다하고요. 그거는 그 앞으로 제가-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들은 바로는 예. 아크로비스타에 사실 때 112도 출동한 바 있었다. 경찰이. 주민 신고로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오. 그리고 아. 최근에 뭐 이렇게 특히 오밤중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그쪽 이야기는 주로 이제 경호 네, 경호 쪽에서. 경호 쪽에서 많이 예. 얘기가 나오죠. 예. 네. 왜냐면 지켜보고 있는데 뭐 그래서 문을 안에서 따고 문을- 들어가야 되냐 어, 말아야 되냐. 문을 잠가 버려서 새벽에 못 들어가고 또, 뭐 이런 예. 얘기는 뭐 주로 안가해 같은 경호 이런- 쪽에서 예. 많이 나오죠. 국정 이야기를 좀 더 소리 높여 이제 서로 이야기를 좀 아마 하셨던 모양이. 아니, 주로 주제는 술이었던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자, 네. 그 지금 얘기 나왔던 부부싸움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서 네. 나온 이야기인데 일단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건 명확하게 보였어요. 아내의 조언, 그건 국정농단도 국정 개입도 아니다. 그것은 침소봉대하는 것이고 제처를 악마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까 네. 말씀하셨던. 자, 그리고 대통령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은 국정농단화하는 것은 정치 문화상도 맞지 않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린다. 실제로 나한테 개통이 없는 그런 보고가 들어온다. 그럼 뭐 행정관한테 그런 건 내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 부부싸움 얘기하는 게 딱 그 대목이었어요. 대외 활동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내 아내가 뭐 아내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순진한 면도 있고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나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면서 외교 관례상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나와 참모들이 판단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예. 필요한 일이라면. 예. 하지만 네. 지금도 내 아내는 사실상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근데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죄송합니다. 3대 요구를 하면서 김건희 네.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얘기했는데 즉각 예. 중단. 그 대외 활동 중단이라는 것이 상징적 조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마라, 마포대교 가지 마라, 뭐 봉사 활동하지 마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문제적 행동을 하는 게 도처에 널려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라인 오늘 뭐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칼럼에도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비서실장 수석들을 넘어서서 행정관 비서관들이 더 힘을 쓰고 네. 전횡을 하고 이런 것들의 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라는 조치예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즉답을 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근데 저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 맥락을 쭉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거나 뭐 인사에 뭐 입장을 밝히거나 이거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유경수 너무 여사도 당연한, 너무 당연한 이런 일로 얘기를 생각을 했죠.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약간 그 대외 뭐가 활- 문제인데 이런 식인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 있고 대외 활동 중단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면 부속실 뭐 이런 거보다도 아내가 대외 활동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말 쭉 들어보면 안쓰러워 죽겠다는 그러니까 취지예요. 대화 활동까지 네. 못하게 하면 네. 진짜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래 워낙 뭐 안 좋은 여론이 있으니 대외 활동을 내가 그러면 한번 중단한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네.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본 저런 원인은- 태도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근본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거는 저도 그냥 하는 핸드폰을 소리, 바꿔야 그냥 하는 되지만 소리고. 진짜 입 빨린 소리고 예. 오늘 태도를 보면 정말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는 뭐 아까도 언급됐지만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는 당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주의 참모들이 참모들이 얘기를 그래요. 한다. 이런 당선인 뭐 처음 본다고. 최선은 아니 이렇게 늦게까지 술 많이 드시는 당선인을 처음 봤겠지. 이렇게 망신주의하면 까놓고 얘기해서 망신주의하면 국회 못 가죠 이러면. 아 진짜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전에 듣는 얘기로 이제 뭐 늦게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조금 뭐 약주를 좀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까지 그렇게 일을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었나요? 아니 누가요? 그거는 잘 아니, 그 모르겠고요. 캠프에 또 계셨으니까. 아니 그 캠프에 캠프에 잘 오질 안 오고 않았는데. 오질 않았다고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주로는 그 강남의 화랑에 주로 가 계셨다는 거고 아. 거기에서 중요한 회의를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체크한 분이 있었어요. 정시 출근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사람을 취재를 못하도록 네. 뭐 경찰들이 막아서 취재를 못하는 상황까지 됐는데 정시 출근이 거의 안 됐다라는 거는 뭐 그 출근 체크를 통해서 다 너무 확인이 된 늦게까지 거잖아요. 일하시느라고 아침에 아니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늦게까지 뭘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다. 네. 아무튼 오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있을 순방 일정, 뭐 G20, APEC 이런 건 다 동행을 한다. 그런 그렇게 취지였던 네. 것 보면 같아요. 되겠네요. 그건 이제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할 테니까 그죠? 아니 근데 오늘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 지적한 예. 것처럼 예. 자랑스러운 외교 사절은 아닌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음. 나갈 때마다 리투아니아에 가서 명품 쇼핑몰에서 걸려가지고 그 현지 언론에 발각돼서 보도가 되질 않나. 예? 그 다음에 어디 카자흐스탄 가가지고는 그 언론에서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듣지를 않나. 네. 어딜 나가면 그 나라 해당 언론에서 뭐 성형 의혹, 학력 의혹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무슨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합니까? 국익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계셔야죠.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고. 근데 그 판단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와 참모들이 판단해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판단하니까 잘못된 거지. 일단 뭐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누군지는 혹시 뭐 안 나왔죠? 뭐 아니, 원래 이미 예, 아, 예, 그래요? 예정돼 있던 발령을 냈다? 발령을 오늘 네네. 냈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이제 조금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후반부에 갈수록 조금 목소리도 커지고 화도 내고. 좀 이렇게 분노도 네, 보이고 손모양도 했던 많아지더라고요. 대목이 예. 있었는데 식사 시간에 가까워. 가장 조금 격앙됐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은 역시나 특검이었던 아 특검. 것 특검에 대해서 참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여러 비판이 있다, 불기소 처분한 거 네. 특검 요구가 있는데 또 제2 요구권 거부권 행사할 거냐라고 물었고요. 네. 일단은 대통령으로서 내 가족 주변 일에 특혜 준다라는 거 그거는 내가 대통령 그만둬야 될 일이다. 근데 내가 오늘 좀 길게 얘기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특검 2년 넘게 수백 명 수사 인력 투입해서 지난 정부서부터 수사를 했는데 기소 못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추가해서 뭘 한다는 건 음.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내용들 그런 의혹인 거지 네.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아하.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네. 그것은 특검 사법 업무가 아니고 정치 선동이다. 아. 지금의 특검 요구는 정치 선동이다. 그리고 네. 일사부재리 얘기를 해요. 이미 수사를 다 한 거잖아. 일사부재리요? 근데,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데 네.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대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반헌법적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아마 나왔던 근데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하게 대통령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자꾸 제기할 지적 수밖에 얘기하시는데. 없는데 자기가 왜냐하면 하다 그래요. 일사부재리는 네. 검찰 수사에는 적용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쵸. 이거 저도- 이건 재판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재판과 관련해서 판결 뭐 받은 사람이 그렇죠. 같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미 한번 처벌을 받았거나 그렇죠. 결론이 재판에서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또 재판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예. 검찰 수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얼마나 많고 많은데. 그건 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거기 일사부재리는 전혀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아니 이거 검사 생활을 30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 이게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계속 말씀을 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적 능력에 대해서 네. 저거는 인지 능력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사부재리는 뭐 저는 이제 법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에도 해당이 되나 그냥 나이 싶었는데 택도 없는 소리.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래서 특검은
그렇게 검찰 수사까지 했는데 2년 탈탈 털었는데 이건 이제 네. 대통령 표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뭐가 안 나온 거를 다시 특검하자고 하는 건 이건 완전 정치 공세다. 이제 이 인식이 그대로 바뀌지 않는 거죠? 네. 네. 그 마지막에 시정연설 얘기하면서 이제 야당과의 관계 얘기할 때도 특검 얘기를 네. 다시 한번 하세요. 특검법을 수도 없이 조사한 걸 반복해서 똑같이 반복하게 뭐 하니까 소문이 난 의혹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붙여가지고 네. 특검법을 지금 뭐 남발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음.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결국 국회 오지 말란 소리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그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거부권을 쓰겠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그렇게 거죠? 볼 수밖에 없겠죠. 아. 예. 저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네. 그 태도를 봤어요. 음. 그러니까 발언 내용과 태도를 봤는데 그냥 술자리에서 네. 그냥 후배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속상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인데 네. 저는 대통령 지금 이 국면에서 네. 이 엄중한 시국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에 네네네.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다 실종된 상태에서 자기 감정만 계속 표출을 하고 있어요. 음. 국회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거든요. 네. 말이야 내가 갔더니 그 박수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걸 그 그걸 대목이 박수를 안 있었죠. 치고 말이야. 네. 아. 그까짓 거 박수 한번 2번 쳐주면 내가 갈 텐데 그 갔더니만 말이야 반쪽은 나와 있지도 않고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피켓팅이나 그거 가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씩이나 되는 분이 네. 기분 나쁘다고 국회를 안 갑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난 네. 2년 반 동안 국정을 운영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끔찍합니다. 아. 그러면 본인에게 찬성하지 않고 본인에게 반대하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나 배려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살았던 거다 지난 2년 반 동안. 네. 그 사이에 뭐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뭐 민생을 위해서 챙기겠다 어쩌다 하지만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파 870원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하게 인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탓하 아니 세상에 할 게 없어서 휴대폰 탓을 합니까?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는 말을 그런 변명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씩이나 되는 사람이. 혹시 그 대통령이라는 직에 대한 그 기존의 관념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는 네.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대통령이 어떤 자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존의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있고 네. 네,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선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항상 그 슬픈 예감은 틀린 틀린 적이 없어요. 아 그 이승만 제가 노래지요. 월요일날 밤에 기자회견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순간 드는 불안감이 네. 이것도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기자회견 아닌가라는 아.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아니, 설마요. 즉흥적으로 아이 하지 뭐 그러면서 내가 목요일날 할게 뭐 이래갖고 결정된 거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야 그거 하자. 그러니까 그럼 되잖아 그거. 응? 이렇게 하고 아, 그럼- 왜냐하면 예. 대통령의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의 이른바 긴급 기자회견이잖아요. 예. 이걸 맞아요. 오밤중에 릴리스를 한다고? 맞아요. 예. 아홉 이상하잖아요. 넘어서 릴리즈가 됐죠. 이런 적이 네. 없어요. 근데 사실상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게 네. 맞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추경호 틀림없이 대표가 가서 맞아요. 원래 맞아요. 월말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호 대표가 가서 설득해서 땡겨서 했다. 근데 지금 정가에 소문 난 것은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하라 오케이. 그래서 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네. 월요일 저녁에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화수 뭐 이 담화문 쓰고 한 거 외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안 돼 있는. 있다. 예. 아니, 근데 만약에 그 결정 즉흥적으로 했었어도 다음 날 아침에 뭐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뭐 공보 등등을 통해서 발표하면 되잖아요. 목요일 날 하겠다. 근데 밤 늦게 그렇게 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발표해. 밤에 네. 9시 반에 알려줘. 그럼 아, 그래? 알려주면 기사 쓰는 거니까 그렇게 했겠죠. 아니 다음 날 아침에 하면 안 될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으셨나?
그것도 이제 그런 이유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없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빨리 릴리즈를 하고 기자회견 일정을 땡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자회견 날짜가 그러니까 7일에 한다고? 녹취록이 이제 육성이 터진 게 그 전주 목요일이었고 목요일이죠. 금요일에 갤럽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숙고를 하다가 뭐 월요일 아침에 메시지를 냈죠. 뭐 몇 가지 요구 사항 해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뭐 정진석 비서실장 추경호는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게 릴리즈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회견을 할 때는 네. 대국민 담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회견을 할 때는 뭔가 구체적인 지시와 조치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적어도 인적 쇄신을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다 이걸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틀 있다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러면 뭐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그 좀 불안감이 현실화된 게 오늘 기자회견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아무 준비 없이 예. 그냥 해서 의미 없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네. 그 불안했던 것보다도 더 최악이에요. 오늘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정말 월스트 오브 월스트야. 이건 최악이야, 최악.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대통령실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최악 뭐 평가하신다면 최악의 기자회견 담화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랑 관계도 매우 뭐 좋아질 게 하나도 없을 거고 네. 또 국민 여론도 당연히 뭐 좋아질 리가 없죠. 판단하실 때 없는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국정 운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태도는 뭐 한판 해보자. 누구랑 한 판에? 내가 센지 뭐 누가 센지 한번 해보자 이건데 제가 그 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아이 또 그렇게까지.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네.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네. 시스템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직무정지되고 그리고 특검 수사도 이어지는 과정에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세요. 헌법재판소에 9명이 있어야 될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6명이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다 찬성해야만 가능한 상태가 돼 있어요, 이미. 네네네. 근데 조만간에 헌법재판관 공석 3석을 채울 거냐? 제가 보기엔 안 채울 것 예. 같아요. 의도적으로. 뭐 의도적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 안 채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걸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 오늘 태도로 봐서는 네. 이거 뭐 시스템이 작동되게 안 놔두겠다 나는. 네. 지난번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아. 명백히 했기 그런 때문에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그 시스템을 나는 안 돌아가게 하겠다. 네. 그런 명백하죠 태도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소위 그 보수 패널이라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너무 일찍 사과를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탄핵당한 거다. 예. 버텨야 된다. 예. 8년 전 데자비 막 그쵸. 이러면서. 사과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도 설마 그렇게 할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딱 그 태도예요. 예. 뭘 아. 잘못했는지를 그냥 깡그리 무시를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네. 또 큰 문제는 저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지지율을 보면 뭐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연령대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의 문제도 지역의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의 대통령은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진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이 저는 그래도 품격을 갖춰서 현 사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자리였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이만저만해서 참모진들은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내각은 이렇게 쇄신을 하고 예. 여당과는 이렇게 할 것이고 네. 야당과는 이렇게 협치하겠다. 네. 뭐 국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노력을 하겠다. 네네네. 갱신하게 이런 입장이 나와 그게 기본적인 프로토콜인데
인사혁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옛날에는 말이야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 그 이튿날 아침 신문에 네. 장관 명단 쫙 발표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안 한다. 아,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네. 옛날에 그 구태 정치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아주 굉장히 낡은 어떤 네, 맞아요. 정치의 구습처럼 표현을 네. 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조차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 무지몽매한 상태가 네. 앞으로 계속된다면 네. 저는 대통령이 아까 했던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 했던 발언 중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걸 외교안보에서 어떤 얘기였죠? 무기 보내는 것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는 거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면서 저는 이게 이후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걱정하셨어요. 무지하구나. 네. 네네. 정말 무지하다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어제 트럼프 그러니까. 당선이 됐잖아요. 예.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겠다고 얘기를 하고 푸틴하고 얘기하면서 이 상태에서 지금 현 상태로 끝내자 내지는 뭐 일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그냥 인정하고. 인정하는 상태에서 네. 조기에 전쟁을 종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이거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저도 네, 네. 그렇게 예. 생각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오래 끌 리가 없거든요. 공공연히 얘기했죠. 예. 계속. 네, 돈 드는 거 안 한다. 네. 아니 근데 바로 오늘 무기 보낸다 무기 지원을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도대체 이게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는 정무감각도 매우 떨어지고 저는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네. 남북 관계도 지금 굉장히 변수가 많아졌어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좀 창피한 수준이에요. 미안하지만 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는 게 네. 보통의 평범한 국민들보다도 떨어진다. 훨씬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신문이라도 보는 분들은 네. 대통령보다는 수준이 높게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저기 심각해요. 식자층. 아니 수준- 식자층이 무슨 뭐 신문은 식자층만 보나요? 아. 전 국민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보통 수준도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아니 저- 그러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저도 없죠. 전 국민 평균 이하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인식이. 어떻게? 큰일이에요. 대통령이 아니 적어도 예. 오늘은 무기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당선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대충은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그렇게 뭐 트럼프하고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 무슨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아휴. 그걸 깔아놓고는 트럼프가 하려는 거하고 저건 정반대로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이걸 아무 무슨 꺼리낌 없이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정말 그 김건희라는 분이 다른 건 모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이른바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통화할 때 어떤 얘기 했냐, 뭐 한미동맹 트럼프 얘기했냐. 당선인이랑 이제 통화를 했죠. 네, 이제 통화를 했으니까 한 12분 통화했다고 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북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물풍선 북한이 오물풍선 7,000번 보낸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얘기를 또 많은 했어요? 피해를 보고 있다. 일종의 하소연이니까. 트럼프한테 야 우리 저 풍선이 막 쓰레기 풍선이 막 오고 있어요. 또 그거를 기본적인 왜 다 얘기를 프로토콜을 하는지 나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 국가 국가 정상 간의 네, 통화를 그렇게 그걸 바로 다- 공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 너무 있어요.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한 그걸 거는 맞는 것 투명이라는 같아. 단어는 안 어울려요. 제가 보기에. 아니 12분 통화를 한 네. 건 맞는데 그걸 네. 누가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뭐 오물풍선 얘기하고 나랑 케미가 잘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 풍선 얘기 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했다는 얘기를 왜 공개한 건지는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일본 기자가 뭐 물어보니까
저는 그것도 일본 기자가 앞으로 그러면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도 끝났고 아. 기시다도 끝났기 때문에 네. 이게 트럼프 시대에는 완벽하게 다른 아. 상황이 되는 거고. 새로운 판이 짜여지겠네요. 그렇죠. 그 네. 일본 기자가 물어본 맥락은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후속 이행이 가능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황당한 얘기를 해요. 잘 될 겁니다. 성대모사 또 하시네.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어떻게 아.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될 겁니다. 그 몇 개 발언을 더 보겠습니다. 희정 연설 불참에 대해서는 네. 아니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난장판이 되는 거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그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안 갔다. 그거는 네.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네. 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네.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감정이 아니라 네. 그거는 공동의 어떤 그 과업을 위해서 네. 당정 관계가 이렇게 같이 가면은 네. 같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아니 이상민 씨 이렇게 그만해야 보고 돼. 있습니다. 이상민 씨가 흉내만 내면 지금 동접자가 뚝뚝 떨어져요. 지금 이게 그 제 탓이 아닙니다. 아. 예, 예. 싫은 그러니까. 근데 이- 그런데 이 네. 개인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생각해서. 어떤 건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요. 개인 감정이 아니라라고 네. 했는데 개인 감정은 어떤 걸까요? 그런 수준 낮은 얘기에 일일이 제가 그 수준이 주석을 달고 낮습니까? 싶지 않아요. 네. 근데 개인 감정이 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면 무슨 네.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당정 갈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내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하면 지지율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한번 웃으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선거 후사이기 때문에 잘 풀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정치권 온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 오래 하셨구나. 누구 A 의원, B 의원 친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앙금 있고 다 그렇더라고라는 말은 한동훈 대표와 나도 앙금이 있다라는 말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동훈 네. 대표 정치 들어온 지 또 얼마나 됐다고 겨우 해봐야 뭐 한 1, 2년 정도 수준인 것 무슨 같은데. 1, 2년이에요. 하지만 작년 12월 말일자로 송공후사다. 들었는데 예. 예. 10달 됐지. 네. 그 사이에.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총론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게 무슨 뭐 사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조선제일 사랑꾼 뭐 이런 표현하는데 조선제일 제가 사랑. 보기에는 사랑을 넘어선 그러니까 초월적 관계. 아 추앙해요. 네, 추앙. 아. 추앙이 맞는 것 같다. 추앙. 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아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미안한 마음도 많고 아내가 사과 좀 적극적으로 해라. 아내가 시켜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정 성과 말하지 말고 당신 나가서 네. 그 국민들한테 사과 좀 많이 해.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바보 온달도 아니고. 대신 뭘 사과하는지 왜 사과하는지 잘 몰라. 모르지만 그렇죠. 아내가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가 뭘 한다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김건희 여사가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인식 네. 그리고 그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일 갤럽 조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아. 예. 혹시 이제 보수 이제 대통령을 전에 지지했던 분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아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었네 이런 생각으로 바뀔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대통령을 원래 지지하셨던 분들께서 한 15%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 글쎄, 근데 오늘 기자회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다음 주에 나오죠. 나오잖아요. 아, 물론 그렇겠네요. 이제, 네. 네, 다음 주에 15% 정도 나올지 어떨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심각해요. 전반적으로 네. 지금 상황 인식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기자회견이다. 혹시 오늘 뭐 기대하셨습니까 대통령한테? 저는 이 엄중한 상황을 네.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임명 정도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 퉁치고 넘어갈까봐 그걸 걱정했어요. 예. 거기까지도 못 갔어. 특별감찰관 받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이부 설치해서 더 이상 이제 아내 관련된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기대하셨군요. 거기서 끝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아.
어우, 제가 그런 거 보면 참 아직도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예,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일비하지 않는다. 지지율 질문도 나왔죠. 네. 운동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냐? 공만 보고 뛰고 때려야지. 아. 그 인식에 변함이 없다. 나는 지지율 올릴 보관이나 뭐 그런 꼼수는 쓸 줄도 모르고 체질에도 맞지 않는다. 스포츠맨십. 아 그리고 그 네. 이제 갤럽 조사에서 이제 TK 지지율이 평균보다 더 안 나왔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집 애를 그냥 혼내는 엄마의 마음 같은 거다. 너 임마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돼 이런 거다. 아니 근데 운동 선수가 전광판 보고 안 하는 건 좋은데 감독 말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국민이 감독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 감독은 따로 있는 거죠. 아? 국민이 감독이 아니고 아하. 그분이 감독인 그럼 거죠. 개인 코치 아니에요? 감독이 아니고. 코치지 코치. 예. 아, 근데 그래서- 코치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코치 말은 잘 예, 듣고 있다. 네. 그래도 지금 지지율 같은 거에 크게 연연한 그건 뭐 사실 네. 취임 초기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예. 뭐 그런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네. 계속 그럼 할 일 하겠다는 얘기군요. 아니 네. 근데 이런 거예요. 할 네. 일 하겠다는데 그 일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 무슨 일인지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다대개요, 그쵸. 다대개요. 네. 아니 근데 그 무슨 뭐 맨날 뭐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소리 맨날 하는데 예. 그래서 의료 개혁이 해결이 됐어요. 노동 개혁이 됐습니까? 연금 개혁이 됐나요? 연금 개혁 그거 다 된 거를 걷어 찼잖아요. 네. 결국에는.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정책이나 뭐나 다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네네. 물가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해리스가 엎어진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고물가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제 환율도 높아지고 있는 네. 것이고요. 거기다가 동네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공가가 너무 많아요. 아 진짜 많아요. 예, 굉장히 빈 사무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 힘들어졌다는 얘기는 오래됐어요. 폐업 뭐 그 비율은 뭐 열거하지 않더라도 많은 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아니 본인이 앞서 얘기했잖아요. 민생만 보면 뭐 가슴이 아프다면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반기부터 이제 챙긴대요. 뭘 챙겨요? 아니,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 나한테 토요일 오후 화가 서너 나. 시에 이제 제 와이프가 남대문 시장에 이제 장을 보러 간 모양이에요. 남대문 시장이에요? 예. 어. 자주 가요. 거기 뭐 단골 떡집도 있고 그래서 아, 자주 네네네네. 가는데 갔는데 가게가 한 절반은 문을 닫았더라는 거예요. 서너 시에 갔는데 남대문이? 남대문이 아, 그래서 세상에. 아니 왜 오늘 이렇게 문 닫은 가게가 많냐 그랬더니 지난주 토요일 날 왜 민주당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쪽에서 네. 아 서울역에. 네. 네.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그 집회를 갔다는 거예요. 에? 어. 어머. 근데 장사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가게 않죠. 문을 닫지 않습니다. 몸이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집회가 있으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죠. 끝나고 나서 먹으러 어떤 가잖아요. 면에서는 대목이기 때문에 장사하셔야지. 절대로 문을 닫지 않아요. 근데 절반 정도의 상인들이 문 닫고 집회 나갔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 뭐 이재명 팬이라 나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만큼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열받아 있는 거예요. 네. 열받아 있는데 네. 오랜만에 야당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 가서 저 쉬운 말로 그냥 윤석열 욕이나 시컨하고 오자라는 심정으로 문을 닫고 나가는 건데 네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은 그거에 기름을 끼얹는 부었어요. 기자회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해봐. 네. 뭐 경제 나 상황 끝도 없어. 괜찮대요. 수출 잘 되고 있고. 네. 네, 경제 저 상황 진짜 괜찮은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대목에서. 그 거시 지표는 좋은데 민생이 조금 안 좋은 거는 하반기부터는 잘 챙기겠다. 뭐 이런 정도. 아니, 근데 예. 정말 그게 생각이 나요. 취임 첫 해에 네.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내가 퇴근하는데 보니까 벌써 우리 동네 잠겼더라고. 아파트가 잠기고 있더라고. 그리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구급 공무원들도 동네에서 아파트가 잠기기 시작하면 동사무소로 돌아가서 혹시 네. 무슨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비상망 돌리면서 챙기는 게 공직자의 자세예요. 네, 네. 그런데 아파트가 잠기는 걸 보고 집에 가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날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그 구경하는 듯한 그 사진을 홍보 사진으로 썼잖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네. 근데 그 태도에서 단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잘 안 바뀐다 알아요. 그리고 뭐 60 넘은 그분이 바뀌겠어요?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 이게 근데 다 떠나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경제, 민생, 정치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고르게 너무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못할 수는 아니 없다. 못하는 것보다 네.
고르게 무지해요. 자꾸 무지로 가시는 아, 너무 무지해요. 그게 너무 드러나. 네. 아까 무지보다는 저희가 또 유지가 얘기할 때 나으니까. 그 이제 네. 김건희 여사가 사과 많이 하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썰로만 네. 나왔었던 거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아, 정말 모든 걸 다 답변해 주는 대통령이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좀 이제 회견 마지막쯤에 나온 네. 건데 원래는 이제 순방 다녀와서 기자회견 하자, 타운홀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기사를 봤는지 좀 땡겨서 하는 게 좋다 이런 기사를 봤는지 내가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좀 빨리 해 하면서 이제 사과 가서 제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시키는 아내가. 대로도 그러니까 못한 거네. 즉흥적으로 결정한 예, 거예요. 하면서 저보고도 이제 임기 반환점이라고 해서 괜히 국정 성과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말고 네. 사과 많이 하라고 하더라 아. 여사가 심지어 하면서 말도 안 듣네 이제. 이것도 국정 관여고 국정농단은 아니겠죠?라고 대통령이 반문을 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거의 뭐 네. 말장난 수준이네요. 대통령이 온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거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솔직한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나 예. 많이 시켰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 근데 하기 저는 좀 그거는 근데 솔직해서 한게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아니죠. 않아요. 그냥 그거는 네. 사리 분별력이 없는 거지. 그렇죠. 사리 분별이 안 된 네. 거죠. 왜냐하면 2주 연속 김건희 여사가 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 평가 지난주에 1위 17% 나왔고요. 네. 그 전주에 2위 했어요. 그때도 네.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연주 2주 연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민생 경제 이슈보다 더 높아요. 예. 부정평가 비율이. 음.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큰 이슈인 거예요. 대한민국 네, 최대 네, 네. 현안이 김건희 리스크인 거예요. 그러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부인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오죽하면 백담사, 수덕사, 아크로비스토로 돌아가라, 해외로 보내라, 별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부인이 가서 사과 더 세게 하라고 시켜서 네. 내가 하는 거예요. 가서 허허허. 사과만 해. 이거를 우스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판에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대통령이 수준이에요. 그래도 변화에 또 열정은 또 보이셨습니다. 인사 쇄신의 열정을 또 보이셨는데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을 물색과 또 검증에 들어갔다고 네, 네, 네. 얘기하셨는데 네. 단 빠른 시일 내는 좀 어렵다. 이렇게 또 그래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늘 네. 이제 좀 오고 갔는데 네. 아마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들은 또 분야별로 또 그 이슈별로 오늘 저녁 뉴스에도 그리고 내일 아침 뉴스에도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그걸 좀 찬찬히 분석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좀 갖도록 하고요. 저의 질문 하나. 마지막 일단 질문으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나왔어요. 아.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전 지금 제일 궁금한 건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거든요. 네.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그거만 한번 네.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다는 투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수준. 국민 그 눈높이에 정도 맞지 수준에서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아쉽다. 네. 뭐 그 정도 수준. 안타깝다. 네. 생각보다 수위가 낮은 반응이. 그 이상 하기 아직은 용기가 없거든요. 아직은 더 세게 대차게 박을 용기가 없어서. 근데 네. 오늘은 이게 좋은데 요거보다는 오늘은 혈압약을 준비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 혈압이 계속 방송하다 보니까 계속 혈압이 요거는 이제 그 방광 건강 네. 그걸 위한 그 그린스토어의 시크릿 요거든요. 요거 이제 저희 더보기라는 링크 접속하시면 라이브 쇼핑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할인 혜택 또 댓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뉴 많이 좀 아이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크릿 요 방광 건강 그리고 배뇨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자 마무리로 우리 한동훈 그다음에 뭐 야당과의 관계, 야당의 반응 뭐 요 정도 그냥 언급하면서 오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야당은 이제 뭐 집회 계속 할 예, 거고요. 확실히. 장외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모으는 방식으로 갈 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한동훈 대표 고민이 깊어질 예.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정말 폐허 더미가 돼가는 보수에서 새로운 좀 깃발을 들고 네. 나를 따르라 할 용기와 결기가 있는 건지.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신이 있어야 그 대통령 특검 안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비슷한 워딩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기 있게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반응 정도 보이고 마무리를 할 텐데 그러면 네. 희망이 없는 거죠 보수에. 희망이 네. 없어 보인다. 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과연 한동훈 대표 혹은 뭐 보수 정당에서 어떤 또 희망의 무엇인가를 갖고 나오는지 아니면 이대로 어두움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지는 또 내일 모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치 용장 김용남 전 의장님 또 우리 장윤성 기자님 시간에 저희 동접자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예. 경신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려 4만 분이 와. 네,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물론 제- 두 분께도 감사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너무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제일 좋았어요. 네. 동접자 그때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앵그리 마케팅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저 아니 너무 복잡했어요. 성대모사 할 때마다 1,000명씩 네, 봤죠. 네. 아 죄송합니다. 화내실 때 막 2,000명 막 네, 네, 네. 올라오는데 대통령 성대모사 하니까 예, 빠지더라고. 다음부터 머리 받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본인이 바꿔야 될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아, 예? 네. 네, 자, 네. 여튼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저희 영상 아래 있는 링크 보시면 좋은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한없이 가볍게 여러분 찾으러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